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7% 넘어섰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대출금리 인상 시그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금방이죠, 금방. 지금 올해 3월달에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3.75 된 게 벌써 8월달에 4.05로 한 0.3% 올랐답니다. 금융사는 10%짜리 적금을 내놓을 정도로 난리라고 하죠.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최근금리 상승에 뭐 이래저래 이제 난리죠. 유동성 규제 강화 때문에 이제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가 유지가 된 상태지만 콜픽스는 두 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좀 더 심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023년 이제 9월, 10월 어떻게 될까요?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 8% 돌파합니다. 8%. 그리고 2024년에는요. 10% 넘어가죠. 2% 초반일 때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그네들 기준에서는 대출금리가 3배가 오른 거기 때문입니다. 2%였는데 2.1%, 2.2% 이랬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라고 하면 그냥 3배죠, 3배. 마이너 대출도요, 2.1%, 2.2% 이러던 게 지금 벌써 한 5.6%, 한 6% 정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죠. 점점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 자체를 못하게 되죠. 소비를 줄이면 내수가 이제 침체가 되는 거예요. 내수가 침체가 되면요. 내수 관련한 기업들이 인력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우유값이 3,000원, 1리터당 3,000원 이렇게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매일 유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조조정에 이제 들어갔죠. 50세 이상, 10원 이상 근무한 직원 대상으로 이제 명예퇴직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나름 좀 젠틀한 회사라 명예퇴직을 받는 거죠. 다른 식품 제조사들 어떻습니까? C사, 대표적인 C사 이런 데는 그냥 쳐냅니다. 갑자기 강등시키고 갑자기 보직 변경하고 갑자기 지방 발령 내서 알아서 나가라고 그냥 압력 주는 거죠. 그래 놓고 뭐합니까? 한 3개월 정도 그냥 월급 좀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보냅니다. 뭐 위로금이고 지랄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나마 지금은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위로금에 뭐 월급에 뭐 18개월치를 주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실은요 되게 빡빡합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신 차리고 봐야죠. 대출금리가 저렇게 훌쩍 이렇게 뛰어오르면 사람들은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죠. 여전히 집값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봐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쿠팡물류센터 가서 이제 미친듯이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고요. 또 저기 새벽에 배송, 새벽 배송, 새벽에 아무도 이렇게 보지 않는데 혼자서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물건 배송해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에 내몰리는 거죠. 일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강제적인 엔잡너가 돼서 미친듯이 일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참 서글프고 씁쓸한 거죠. 누가 그렇게 쉽게 빚을 내라고 했나요? 지금의 정부나 지금의 기득권들, 금융권들, 건설사, 유튜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이 모든 놈들이 전부 다 공범이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가 되고 10%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충격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뻔한 얘기,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빚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빚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는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됩니다. 기다려야죠. 아무도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해결해 주진 않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많이 위험한 상황이죠. 많이 충격적일 겁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4.3%랍니다. 4.3%. 뭐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규제를 85%까지 낮췄던 걸 올해 말까지 95% 100%까지 끌어올리게끔 한답니다.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출 줄여야 되는 거죠. 대출. 뭐 대출을 줄이면 이제 빚내 가지고 빚을 갚던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지. 미국 채권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10년 만기가 4.06%. 8월 1일에는 연중 최고치를 최고치에 썼는데 그걸 갈아치웠다고 얘기하죠. 지금 4.1에서 6.94 하단이 이제 4%가 되고 상단은 7%죠. 앞으로는요 금리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갭투기 전세사기꾼들, 뇌물 선거자금 이렇게 으로 벌렸던 놈들 전부 다 쓸어버려야죠. 대출금리 10%, 예적금리 8%, 그래야 근금 절약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다. 빚내 가지고 집 사고 외제 사고 해외여행 다닌 사람들 이제 많이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하고 영비하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여전히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좀 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영끌족들이 곡소리를 내는 게 아마 이제 금방 있을 일이다 라고 이제 봐야죠.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봐야죠. 잘 움직여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길 없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고 조심 또 조심하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삶이 또 많이 엉망이 될 겁니다. 지금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빚을 너무 쉽게 낸 거다. 빚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것 아마 큰일이 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우려스럽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조심도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